시장의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장이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준을 갖고 대처를 하셔야 수익이 나는 거지. 시장 뭐 무너진다 생각하면은 주력주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뭐 시장 자체 해석을 아주 객관적으로 잘 해왔고, 단 한 번도 뭐 시황에서 틀린 적도 없고, 결론적으로 뭐 유럽 증시가 사상 최대치,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준에서의 디커플링 상태니까, 우리의 3,300포인트까지의 돌파, 3,300포인트 하면 700포인트거든요. 30%가 채 안 돼요. 25%? 25% 기준의 주력주의 흐름이 뭐 월등히 줘야 되겠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공식 홈페이지 있으니까 그 공식 홈페이지 또 밑으로 살짝 내려도 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유튜브도 나오고. 그 부분에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루닛이나 에코프로,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또 포스텍인가요? 시가총액 4천억 수준의 포스텍의 상한가, 그 수익. 근데 최근 뭐 상한가가 몇 종목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크게 의미 부여하지는 않아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제대로 된 상한가가 아니라면 큰 의미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익 범위, 종목 검색기에서 수익을 잡아내는 이런 수익 범위의 기준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VVIP방이죠.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오늘도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전화 받으면 딱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VVIP방과 VIP방의 차이는 수익의 극대화 부분은 VVIP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윤정도가 하루 종일 뭐 방송을 붙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업하시고 또 자영업하시고 휴가 즐기시고 이러시는 분들, 여가 즐기시고 이러신 분들께서 하루 종일 방송 같이 보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루닛의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이라든가 뭐 이런 기준으로 설정해서 대처할 수는 없죠. 결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우리의 기준에서는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비주력에서의 수익 범위를 극대화한다. 예를 든다면 우리의 주력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여기 이제 들어가고 LG화학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번 달에 주력 비중의 5%는 이수페타시스를 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6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6월달 들어서면서 이제 공격적인 변동성 매매를 집중하는 것이 루닛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변동성 종목 대처를 하면은, 일단은 이제 변동성 매매가 나는 원활치 않아, 뭐 회의 들어가야 돼 이러신 분들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올해 LG전자가 오른 것만 올해 들어서 50%예요. 지금 수익률 부분은 이제 5월 이후로 기준을 좀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LG전자, 현대차, 현대차가 20만원에 살짝 이탈됐어요. 뭐 LG전자, 현대차, LG화학 이렇게만 가지고 계셨어도 계좌 수익은 30% 이상입니다. 올해 들어 30% 이상. 거기에 당연히 이 2차 전지 포함했다면 계좌는 더블 이상 수익이 나 있어야 돼요. 근데 운 좋게 이제 2차 전지 몰빵해서 수익이 났다 하신 분들은 이번에 또 포스코엠텍, 또 코스모화학 50%씩 붕괴되는 그 흐름 속에서 피눈물 흘리셨겠죠. 그리고 반대 매매 나가고 눈물 흘리시고. 그래서 결론은 VIP방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가급적이면 VVIP방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명희 선생님께서도 지금 뭐 접속해 계시는데, 명희 선생님 VVIP방에 오셨다가 루닛 매매 사인 나갈 때가 6월 1일이잖아요. 그날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 안 좋았던 이유는 루닛 설명할 때 계속, 오늘도 설명드렸지만은 우리 최고 대박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분이 이탈될까 말까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최고 대박 선생님께서 한 달에 한 분 이탈되는 분에 포함이 되셨죠.
최고 대박 선생님 포트폴리오 비중이 LG화학이 70만 원 수준의 70%인가요?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뭐 21일 날 가입하셨단 말이에요. 최고 대박 선생님도 21일 2차 전지 최고점 찍었을 때 그때 그냥 매수한 날 한 방에 몰빵이야. 근데 이제 대형주의 주력주면 그나마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뭐 그 상황에서 정리해드리고 재편입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그 이후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함에 있어서 재차 이번에는 6월 1일 날 루닛을 95,500원에 30%를 또 몰빵이야. 그러면 진짜 많은 분들께 민폐를 끼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린 루닛을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6월 1일 날 분명히 5% 두 번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겠다. 5%를 두 번 분할 매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루닛에 조금 이따 보면 종목 검색기에서 6월 1일 날 9만 원 이하에서 89,600원에 떠요. 5월 11일 날 뭐 69,000원 뜬 거, 뭐 그날 20%대 폭등 나온 거 그걸 떠나서, 루닛이 이제 시가총액 1조 1234만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이제 1조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 6월 1일 날 89,600원에 뜨고 그게 98,500원까지 가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종목 검색기 활용이 원활하신 분들, 또 라이브 방송에 미리 들어와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편입을 하시고 차익 실현도 하시고 매매 사인이 없더라도 종목 검색기를 나눠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편입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분할 매수해서 95,000원 수준의 편입 단가로 5%를 편입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미끄러져 내릴 때 9만 원이 이탈됐단 말이에요. 근데 미끄러져 내려올 때 그것이 뭐 거래도 급격히 둔화되고 또 수급도 급격히 악화된다면 손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편입으로 비중을 10%까지 늘리겠다라는 거는 처음 매수 사인 드릴 때부터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 편입하고 이제 7.5% 그리고 10% 이렇게 4번 쉽진 않지만,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어렵더라도 수익만 낼 수 있다면 윤정도 시키는 대로 따라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95,000원 평균 단가에 주가가 너무 많이 미끄러져서 짜증스러운 상황에 수급이나 이런 걸 해석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나 30% 몰빵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분들까지도 매수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추가 편입해야 되는데 30%시니까 뭐 우리 최고 대박 선생님께서는 가만히 멈춰 계시고 다른 분들은 추가 편입하시고, 그게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저도 침울해지고, 아니 왜 들어가자마자 손실이에요부터 해서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피곤하잖아. 그렇게 해서 서로 침울해지고, 결론은 6월 1일 기준에 추가 편입 들어가야 될 자리에서 이제 조금 전략이 어설퍼져 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뭐 추가 편입을 했죠. 추가 편입을 해서 정주환 선생님도 이제 변동성 매매 마이너스 5% 걸어 놓으신 게 손절이 돼 버리시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참 애매해진 그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는 이제 추가 편입을 해서 단가를 94,000원으로 낮췄고 종가가 92,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적인 단타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무조건 단타의 기준이다, 잘라낸다, 뭐 여차하면 잘라내야 된다, 이런 기준이면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수급이 개선돼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식수를 안 보지만 저는 주식수하고 다 보고 진입 범위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요 날의 기준인데, 이거 원래 뒷부분에 룬이 나올 때 써야 되는데 뭐 명희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간단하게만 먼저 볼게요. 이런 상황에 그 89,600원에 딱 포착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포착이 돼요. 루닛입니다. 그래서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벌써 이미 뭐 91,000원 이럴 때 다 편입하고, 꺾여져 내려올 때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그러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매수를 좀 높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지금이야 뭐 별것도 아닌 가격이지만 이때 들어간 게 왜 들어갔겠어요? 98,500원 찍고 밀려 내려오는데 왜 들어가겠어요? 수급이 뒷받침되니까 1234만 주짜리 프로그램 매수가 2만 주, 3만 주 이렇게 점진적으로 들어오면서 흐름이니까 또 거래가요 굉장히 터져져 있었으니까 좀 촘촘하게 들어왔어요. 95,500원이 평단이겠네. 처음에 들어간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번의 분할 매수를 했고 좀 너무 촘촘히 들어갔는데 이걸 손절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두 번째 문자 사인 나갈 때 첫 번째부터도 그렇게 나왔나요? 첫 번째부터도 프로그램 수급하고 거래대금 확인한 이후에 10% 비중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방에 30%를 사버리면 방 안에서 운영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프로그램 쪽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를 매매를 해도 룬인 뭐 대박 났어요. 우리는 초대박 났어요. 뭐 매집했어요. 그런 뻥에 놀아나지 마시고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쫓아오든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만 주 단위, 2만 주 단위 이제 계속 증가가 되면서 4만 5천 주 뭐 이렇게. 그 이제 4만 5천 주까지 올라갔던 그 수급이 좀 꼬였다가 다시금 5만 주를 넘겼단 말이에요. 9시 50분입니다. 시간도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눌려져 있을 때 9만 원 이하에서 편입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뭐 재편입 기준, 그리고 뭐 97,400원까지 올라가고 이제 눌려져 있을 때 기준에 탈퇴 신호 나오고 뭐 흘러가고 있어도 우리는 재진입 설정 범위가 뜨고 있으니까 신규 편입으로 대처를 하겠다. 변동성 매매하신 분들도 뭐 신규 편입 전을 설정 잡으셔도 무난하다. 뭐 그런 내용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냥 우리 정중앙 선생님 추가 편입 할까요? 예,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됐고, 근데 또 기계적으로 그 걸어 놓으신 게 아마도 손절이 되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번을 강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교육용 종목이라든가 개별 매매 기준이 아니라면은 매매 사인이 다 나가니까 매매 사인을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걸어놓고 나 손절됐어요. 그러면 또 옆에 계신 분이 손절하는 거야? 또 이렇게 된다고 분위기가. 괜찮나요?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라이브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최고대 박 선생님께서는 뜬금없이 여기서 30%. 와, 네, 참.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정중앙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 또 수익 내시고 또 재편입 기준도 또 설정하시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최고대 박 선생님께. 저는 이게 그 30%가 아니라 마이너스 30%, 이거 뭐, 어떤 거지? 오탄하셨나? 뭐, 이걸 물결을 마이너스로 좀 잘못 보고 했거든요. 뭐야, 마이너스 3.0이라는 거 30%? 뭐지? 얘기하다가, 30% 비중이시라는 얘기예요? 라고 했더니 30%. 결론은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LG화학 70만원 편입 단가에 70만원이 72만원이에요. 편입 단가 70%, 80% 채우고 계셔가지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힘겨우실 것 같으면 몰빵하면 안 됩니다라고. 힘겨우실 것 같으면. 아니, 삼성전자 한 종목은 못 갖고 가겠어요? 다만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10% 밀렸다고 해서 병원 신세 져야 될 정도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책임을 질 자신이 없으면 매매를 안 하셔야지. 30%를 몰빵을 해버리면, 그래 또 윤정도 뭐라 했어? 왜 그랬어요? 손절하세요. 두 번 다시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잖아. 좋게 말씀드렸잖아.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력주는 주력주대로 이렇게 이렇게 기준이 잡혀있는데 주력주에 아직 넣지도 않은 종목을 무슨 이런 걸 하나도 안 갖고 있고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싸질러 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전화해서 우리 이용철 연구원 뭐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원 가갖고 병원에서 근데 이날 다음날 결국은 98,500원 넘기고 10만원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최악의 경우 손절을 하더라도 내일 전략 잡아드릴 거예요. 마감 이후에 수급 볼 겁니다. 차분히 대처하십시오라고 이날 루닛을 한 1시간 이상 그 녹화를 몇 번 해드렸을 거예요. 몇 번 해드리고 결국은 이제 이 비중 자체에서 이제 좀 차분히 잘 대처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날 약박권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92,000원 끝나고 그럼 3.5% 손실이시잖아요. 거기서 맴도는데 결국은 95,000원 바로 밑에서 다 파셨다고 그러는데 몰라 파셨는지 아니면
그 다 파시고 결국은 병원 가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 가서 아니 17% 올라왔거든요. 이날 6월 1일 날. 그 6월 1일 날 17% 등락 나오는 종목을 들어가셔서 한 방에 몰빵 해버리고 분할 매수도 아니고 몰라 두 번 분할 매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5% 사라는 걸 30%를 집어넣어버리고 추가 편입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상황에서 9만 원 초반일 때 질문이 나왔던 걸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다. 그 다음날 살 떨려서 힘드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수익을 못 내셨다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차분히만 잘 따라오시고 이 주력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최고대박 선생님 주력 포트폴리오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따라오셨나요? 근데 그것도 안 따라오시고. 결론적으로 저러한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명희 선생님께서도 뭐 VIP 방에 맞으시면 VIP 방에 계셔도 돼요. 그런데 매매가 원활하시거나 하실 때는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설명을 듣고 매매하는 거. 결국은 루닛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명희 선생님도 모르죠. 우리 직원분들 표현으로는 내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 거짓말이지.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VIP 방에 계세요. 그죠? VIP 방에서 다 듣고 계셨던 거고 이제 다만 6월 1일 날 저 루닛 때문에 하여간에 방한 공기가 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VIP 방으로 넘어오신 우리 최고대박 선생님께서 나 30% 샀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았는데 다음날 잘 대처하면 되는데 다음날 10만 500원까지 찍고 우리는 거기서 좀 차익 실현하고 전량 차익 실현했죠. 왜냐하면 7.5% 편입해서 92,000원까지 94,000원으로 단가를 낮춰놨는데 10%를 우리는 원래 기준이 꽉 채운단 말이에요. 다음날도. 근데 뭐 그냥 뭐 전쟁 나서 뭐 난리가 난 듯한 윤정두가 잘못인 거죠. 17% 등락 나오는 종목을 5%나 편입하라고. 그러니까 17% 해드린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잡아드렸다 보니 변동이 큰 종목이라서 좀 놀라셨던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두 번 다시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내가 사면 무조건 수익 나야 된다라는 그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여간 6월 1일은 차분히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10% 비중을 꽉 채웠을 거고 루닛에. 그리고 다음날 또 편입을 했을 건데 다음날 뭐 결국은 편입도 못한 상태에서 고점 찍었을 때 몇 번을 말씀드리면서 물량 다 정리하십시오. 10만 500원 찍고 밀렸으니까. 그래서 3, 4%, 4, 5% 수익분이 안 되지만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그 내용도 있겠죠. 차익 실현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다. 뭐 한시름 놓으셨겠다. 앞으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 주셔가지고 아마도 이제 뭐 병원 다녀오시고 조금 올라왔길래 내가 손실 보는 선에서 그냥 다 정리했어. 안타까운 거죠 뭐. 뭐 이때 포스코 퓨처엠이 37만 원 간 넘었을 때인데 저런 종목은 아무리 사라도 또 안 사시잖아요. 그런 게 문제인 거지. 하여간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루닛의 차익 실현은 여기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죠? 10만 500원 고점 찍고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정리하십시오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 막판에 제 차 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2.5%를 재편입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 때문에 뭐 꼭 그분만의 기준은 아니죠. 윤정두가 잘못한 거지. 지금 뭐 윤정두 주의가 이게 제대로 다 갈 것 같으면은 뭐 누가 뭐 어떤 비중을 편입했던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만 이제 한 분이라도 더 편하게 포트폴리오 채워드리고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날 7.5% 편입한 물량에 대해서 평균 단가 94,000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이 2일입니다. 정리하십시오. 목표 주가 105,000원인데 99,700원인데 이게 10500, 10만 500원까지 올라왔어요. 결국은 하여간에 뭐 차익 실현 기준 잡으십시오 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갔고 또 거기서도 한 번 더 문자 내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입니다. 다 일단 끊어놓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편입할 겁니다. 그때는 30% 갖고 계신 분 싹 정리하면은 두 번 다시 그런 식으로 매매하셔서 다른 분들까지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전략이 흐트러집니다. 만약에 30% 올빵했는데 대박 났어요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윤정두가 제한 쪽으로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에코프로가 오늘 종목 검색기에 4%에 떴는데 거래대금 최상위이고 프로그램까지 들어오네요. 이거 1조 넘길 수 있겠는데 오늘 매수. 그랬을 때 또 50% 몰빵해서 수익 났다고 자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우리 방에 있는 이 바보같이 보이는 이게 굉장히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현대차 같은 종목을 왜 갖고 있어?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겠냐 이거예요. 안 하시겠죠. 괜히 다른 분들까지 피해가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다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기준의 재편이. 그러니까 이제 명희 선생님께서도 이제 VIP방에 계시면서 포트폴리오 비중만 잘 지키시면 상관없어요. 나머지 뭐 변동성 매매하십시오, 루닛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명희 선생님도 지금 뭐 4월 20일 경에 가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이 거의 두 개를 합쳐서 35%씩 70%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퓨처엠은 아마 수익이 월등하신 걸로 월등은 좀 그런가요? 수익이신 걸로. 그리고 LG화학은 조금 더 위쪽인가요? 어찌됐든 크게 뭐 무리 없어요. 차분하게 대처하시고 만약에 변동성 매매가 원활하시다면은 넘어오실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VVIP방은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포트폴리오 저렇게 구성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윤정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현대차 사라도 안 사. 야, 거봐 20만 원 깨졌잖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 그러려면 굳이 유료방에 계실 이유가 없고. 왜? 똑같이 오픈해드려버려요. 똑같이 오픈해드리잖아요. 무료방에도.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내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VIP방에 있더라도 그냥 주력주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문자 오는 거 그대로 믿고 따라갈 거야.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라이브 방송의 중요도의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뢰도를 갖고 가지만 그래도 설명을 듣고 아니 이걸 왜 여기서 사야 돼? 루닛을 왜 뜬금없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줘? 왜 IT주들을 가지고 가지? 왜 Y젠터 그렇게 매집이 좋고 다 긍정적인데 왜 자꾸 팔라 그래? Y젠터를?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매번 뭐 윤정두가 모든 종목을 다 녹화해서 올려드릴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그런 설명을 듣고 매매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변동이 이제 어느 순간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변동이 확장될 때에 따라붙을 때에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뭐 순식간에 30% 넘어간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 순식간에 30% 넘어갔죠.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강도 있게 매매 사인을 드리니까 그게 이제 1% 밑에서 또 1% 위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큰 차이예요. 루닛은 분명히 지금 라이브 방송 VVIP 회원님들도 같이 분명히 듣고 계실 거예요. 루닛은 오늘 이미 오늘의 기준에서도 2.5% 재편입해 놓은 거 이외에 아까 조금 전에 들으셨죠. 오늘의 기준에서도 뭐 어설프면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거래도 제한적이니까. 근데 수급이 계속 들어와. 1234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오늘 에코프로의 수급 범위가 개인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17%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예? 그리고 뭐 그런 그 기준에서 놓고 볼 때 결론적으로 이제 루닛의 경우는 10만 주를 넘기면서 끝났잖아요. 1234만 주짜리니까 거의 1%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고점 찍고 눌릴 때 차익 실현 범위 고민을 하다가 눌리는데 수급이 더 들어와. 또 눌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 그렇다면은 조금 높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편입 설정을 잡습니다. 10%까지 또 확대합니다. 결국은 확대하고 순식간에 고점까지 집어 올렸고 들어 올린 이후의 흐름에서 역시 좀 이따 볼 거예요. 루닛만 별도로. 그 흐름에서 차익 실현하시죠 라고 녹화하는 사이에 급격하게 분봉해서 두들겨 맞고 고점 대비 7%인가요? 그냥 한 방에 확 미끄러져서 고점 대비 10%인가요? 하방 VI에 걸렸으니까. 그러나서 이제 다시 돌렸죠. 그렇다면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오늘 기준의 루닛을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을
기준 잡은 것이 매매가 그 시간대 좀 원활하셔서 함께 움직이실 수 있었던 분들이라면 수익률의 등락범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런 기준을 라이브 방송에서는 활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듣기 싫어도 매번 그 시간에 장중 내내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은 듣기 싫어도 자꾸 이제 그 교육이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한. 왜 Y젠터가 오늘 7%나 밀렸는데 그 전에 계속 차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나빠서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급감을해서라는 거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왜 그 이전에 또 포스코엠텍 이런 종목군들도 왜 그 이전에 윤 정부는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 맨 마지막 들어간 물량을 손절하고 거들떠도 안 받느냐. 그래 이제 오늘 같은 날 보면 돼요. 또 오늘 같은 날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에코프로 문자 안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안 나갑니다. 개별 매매는 매수 가능합니다. 종목 검색기도 떴고 거래대금 터졌으니. 다만 우리는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이 있고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개별 매매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도 조금 있다가 전략을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앞부분부터 쭉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프로텍 같은 경우가 오늘 11%에 떴어요. 이거 문자 나갔느냐? 안 나갑니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면 S1000에 떴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개장 초에 이제 11%에 뜨고 그리고 나서 눌리고 거래가 조금 다소 둔화됐어요. 개장 초에는 딱 떴다가. 근데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니까 굳이 얘를 매매할 필요가 있겠느냐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뭐 내일 또 폭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시가총액 5위 LG화학이라든가 시가총액 11위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뭐 나쁘진 않았어요. 거래가 좀 둔화되면서 변동이 제한적이었지. 그리고 1조 이상짜리 포스코 엠텍 4,160만 주짜리입니다. 에코프로 지금 2,600만 주를 좀 넘기죠. 2,500만 주. 그전에는 뭐 2,200만 주짜리였어요.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1,234만 주. 그럼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까지 올라온 거예요. 1조 미만에서 8천억, 7천억에서부터 우리가 들여다본 거고. 그다음 프로텍 같은 경우 1조 미만이에요. 그럼 굳이 프로텍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지금 장에. 그러니까 2월 이후 3월부터는 1조 미만짜리는 거의 손을 안 댔죠. 교육은 하더라도 굳이 왜? 아니 뭐 에코프로가 600%씩 올라오는데 11만 원에서부터 700%, 82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수화학도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제한적일 때, 그러니까 이수화학 주식수 몇 주요? 2,800만 주. 제가 왜 주식수를 자꾸 말씀드리는지 알아요? 그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윤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주식수를 알아야 얘가 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매수 강도가 들어오면 얼마 정도, 어느 정도 강도인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응? 이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22,550원에 검색기에 떴으니까 그러면은 대략 뭐 6천억도 안 돼요, 사실은. 2,800만 주, 3천만 주 기준 잡고 뭐 7,500억, 7천억, 하여간에 뭐 1조가 안 돼. 그런 기준에서도 문자사인이 나갑니다. 왜 나갔냐면 그 당시에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어요. 코스닥이 5조 미만. 올해 1월 1일 날 코스닥이 4조 6,380억. 응?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 제일 없을 때가 5조. 그러던 코스닥이 4조 6천억에서 18조까지 올라가요. 그 18조까지 올라올 때는 굳이 얘를 안 봐. 근데 이제 그 18조까지 올라올 때 이수학이 1조를 넘겼죠. 그죠? 28,000원짜리가, 2,800만 주짜리가 4만원 근처로 오면 39,000원 뭐 이러면 다 1조 넘어간 거야. 거기서도 매매를 했죠. 근데 변동률이, 와, 감당이 안 돼. 뭐 10몇 프로 오르다가 마이너스 10몇 프로로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 비중은 그렇게 실어갈 수는 없었죠. 근데 결론은, 마지막에 이제 인적 분할하기 직전에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었고요. 그 수준이었고, 5월 31일 날 재상장되고 나서 둘 다 상한가를 갔는데, 둘 다 상한가 가구가 시가총액이 6천억 원대. 둘 다. 그 이제 상한가 가서 1조 2천억이니까 개장 초에 뭐 들여다보고, 변동성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갈 수도 있었던. 다만 우리는 1조 미만이니까 안 들어갔다. 그 기준이죠. 지금도 교육만 해드린 거죠. 교육만. 6월 1일에도 이제 이수화학에 대한 교육도 해드렸고. 결론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일단 1조를
넘겼습니다. 주식수 몇 주예요? 그 커버라니까 모른다니까. 주식수 아는 분 계세요? 혹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550만 주예요. 여러분들이 채널 돌리면 안 된다는 게 이 발음하기도 힘든 종목을 다 지들이 다 추천했다 그러고 대박 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주식수 몇 주니? 거래대금 얼마씩 터져? 개뿔 하나도 몰라. 그럼 왜 추천하냐 이러면 아이 끝내주는 회사라니까요 라고 하면서 신문기사 증권사 보고서 내용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다 돈을 갖다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중 뭐 5% 실어 막 30% 실었는데 운 좋게 시장 좋아서 올라가서 우리 선생님 최고입니다. 그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면 아야 소리도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된단 말이지. 제발 좀 그런 흐름을 가져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철저하게 심리적인 면과 수급적인 면을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기술주들도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또 실적이라든가 또 자산가치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저평가 상태라든가 결론은 그들이 저평가한 거지 프로텍이 저평가는 아니에요. 응? 결론적으로 이 독점 계약 소식에 대한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저평가는 아니다. 얘를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꾸준한 성장성의 실적을 계속 이제 확인해 가야 된다. 뭐 고평가에서 뭐 다 팔아라 이 개념은 아니지만 저평가이기 때문에 얘를 뭐 자녀에게 물려진 주식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개장 초에 거래가 터지면서 매수 신호 나옵니다. 거래 대금이 없으면 매수 신호를 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종목 검색기에서 신호가 나오잖아요. 얼마에 나옵니까? 3만 원 전후에 나와요. 응? 3만 원. 근데 우리 안 들어갔다 그랬죠. 제일 먼저 신호가 떴는데도. 왜? 얘기하자면 시가총액이 4천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만 원에 11.67%인데 굳이 이 종목을 매매를 하느니 저라면 개장초 기준에서 룬이 한번 출렁거리고 나서 지금 10만 6,500원인 거거든요. 오늘 10만 5,500원까지도 매수 사인을 냈어요. 오늘. 그러고 나서 11만 8,300원. 그럼 얼마입니까? 오늘 하루에만 10몇 %가 등락이 나온 거죠. 어찌됐든 이 백광산업이든 프로텍이든 이런 종목은 방안에서도 이제 개별 매매들을 많이 하세요. 개별 매매들 하시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텍의 상한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윤정두가 프로텍 대박 나셨죠? 상한가입니다. 이런 쓰레기 마케팅은 안 해요. 최소한. 그죠? 뭐 편입도 안 해놓고 다만 여러분들 선배분들 중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매매 수익 범위를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텍 말고라도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있잖아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프로텍에 대한 전망치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꼭 원하신다면 해드린다면 거래대금이 이제 1,000억 수준뿐이 안 터졌어요. 그래갖고는 안 돼. 한 20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예? 그래서 일단은 최소 범위 거래량이 5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내일 만약에 5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면 못 들여다봅니다. 500만 주 터지고 양봉일 때. 양봉의 기준은 꼬리가 몸통 대비 3분의 1 미만일 때 기준. 삿바형 양봉을 우리는 양봉이라고 표현합니다. 꼬리가 3분의 1 이상 달리면 그거는 편입 기준이 아니라 들어갔다면 손절이고 저점 물량이 있다면 차익 실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뭐 편안하게 매매 사인 받아서 매매하시면 되지. 그거를 36년 주식한 윤정두 거를 뭐 하루아침에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겠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꼭 그게 공부하시고 진짜 공부하시고 싶다 하시면 무료 자료 다 드려요. 무료 자료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아까도 이제 알려드렸는데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요 밑에 오른쪽 하단 부분에 22년 VOD, 교육 VOD 이렇게 있잖아요. 22년 거는 이게 25강입니다. 25시간짜리. 25강. 그리고 교육 VOD 오른쪽에 보시면 검은 거 보시면 그게 9시간짜리 5강이에요. 이거 지금 쿠팡에서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료 가입하신 분들은 이걸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45시간, 위에 거 25시간, 70시간이에요. 그 밑에도 또 스페셜 교육 또 있죠. 21년도 8월달 거. 그리고
이게 다 유료로 교육해드리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25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올해 2월 달에 4시간짜리 또 변동성 교육 해드렸어요. 4시간짜리. 그런 교육 자료 다 달라고 하세요.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무료 회원님들도 자료 달라고 하시면 뭐 도서나 이런 거 다 드리니까. 근데 수익이 목적이시죠. 매번 그러세요. 장 뭐 힘들다 하면서 손실 나실 때, 그때는 공부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뛰어나서요. 시장 좋아서 수익 나면요. 공부는 무슨 개뿔이야, 뭘 사도 가는데, 이렇게 되세요.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한 거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부터 해서 이제 3,300 넘기면, 어지간한 종목 다 올라가요. 3,300 넘기면. 근데 이제 3,300 으아 하고 입이 쫙 벌어지시는데, 유로나 일본이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기본 원리잖아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 있다는 거예요. 뭐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인플레이션이 왜 나와? 옛날처럼 뭐 공급자에 의해서 스태플레이션이 나온 것도 아니고, 경기가 좋아져서 유동성 풀어놓은 상태에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 거지. 개뿔 무슨 뭐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려 죽으려고? 무조건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경기 부양책입니다. 경기 부양책 호재 아니냐? 아이 그거는 기준금리가 완전히 대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 그건 정점이에요. 응? 아 금리 좀 낮춰주세요. 다음 달부터 낮춰주세요. 정신 나간 소리야 그거는. 그거는 경제학의 경자도 모르는 애들이 방송 나와서 진짜 큰일 날 소리들 하고 앉아 있는 거고. 왜? 금리를 낮출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돼? 그럼 금리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낮춰서 제로금리 예전처럼 제로금리까지 낮춰지고 유동성도 더 풀어야 돼. 그럼 그 기간 동안 시장 폭락이란 말이에요. 바닥금리 형성될 때까지 폭락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면은 최고점의 금리가 형성되고 금리를 낮추기 전까지 말 그대로 골디락스 그냥 지속적인 랠리예요. 왜? 우리 동네 짬뽕값 10,000원인데 안 내린다니까? 내리겠어요? 여러분들도 체감하시잖아요. 라면값 내리겠어요? 식사 비용 내리겠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버렸잖아. 그럼 농심의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죠? 나머지 뭐 제품 가격 올라가는 업체들 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장세 속의 흐름인데 뭐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종목 검색기에 조금 전에 프로텍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11%의 매수인 나오는 부분들. 종목 수십 개, 수백 개 떠서 뭐 아무거나 골라서 사요가 아니라 딱 나올 종목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인적 분할을 단행했는데 인적 분할이 호재냐라고 했을 때 호재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착시 현상이 나죠. 회사를 1조 1,000억짜리를 쪼개놓으면은 어찌됐건 두 개 합쳐서 1조 1,000억이란 말이야. 근데 두 개다 보니까 싸 보여. 1조 1,000억짜리가 뭐 6,000억뿐이 아니라 4,000억뿐이 아니라 싸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무상증자의 기준이랑 똑같습니다. 무상증자는 호재가 아니에요. 싸 보일 뿐이지. 그리고 물적 분할도 악재가 아닙니다. 물적 분할 악재라는 건 36년 만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 2010년도에, 2020년도에. 결국은 뭐 LG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LG화학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 시가총액이 40주지 뭐 얼마야. 7천만 주짜리 60만 원이 안 됐으니까. 그게 지금 얼마예요? 어찌됐든 얼마예요? 시장은 3,300 찍고 밀려있는데 LG화학 70만 원 중반이잖아요. 얼마 50조 훌쩍 넘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5위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130조, 140조. 그 LG에너지솔루션의 87.84%의 지분을 갖고 있어. 시가총액이 어떻게 된 거야? 거의 200조에 달해요. 40조가 안 됐던 애가. 그게 악재예요? 호재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두 윤종도한테 맡기시란 말이야. 뭐 이제 와서 공부한다 그 하지 마시고 제대로 수익 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멋부리세요. 제대로 수익 내시고 아니 가수들이 뭐 속된 표현으로 딴따라 가수 하고 싶었겠어요? 트롯 가수 하고 싶었겠어? 아이돌 하고 싶었겠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다? 하다 안 됐잖아. 그래서 나와서 뭐 원래 트롯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가수 중에 그렇게 해서 나와서 대박치고 내가 돈 벌면 그때 돼서 자기가 대도 않는 노래 만들어서 한번 불러도 보고 난 작사 작곡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인정도 안 해줘. 내 돈 많이 벌어서 그거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가창력 뛰어난 뭐 난 임재범 같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제 주변에 친인척 중에 가수가 있어서 그래요. 누구라고 이름 대면 알만한.
맨날 제가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결론은 돈 벌고 뭐 꼭 돈을 떠나서 하여간에 그리고 너무 뭐 나는 뭐 가수야 해가면서 뭐 현실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설픈 내용을 가지고 뭐 어떤 맹신을 하거나 나 이거 없어도 돼 뭐 너무 하여간에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말이 꼬이는데 결론적으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펀더멘털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이 종목이 뭐 저평가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큰일 날 소리예요. 그 제가 방송에서도 팍스경제 TV에서도 아예 대놓고 그 배터리 아저씨 정신 나간 친구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난 배터리 아저씨로 누구 뭔 소린가 했어. 옛날 뭐예요 그 88년도 올림픽 때였나요? 빠떼로 해가지고 뭐 빠떼로 아저씨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빠떼리 아저씨는 무슨 개뿔. 작년에 금양에 대해서 불법적인 그 마케팅을 무지하게 했죠. 하여간 뭐 지금도 뭐 헛소리를 유튜브에서 계속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맹신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에코프로가 뭐 150만 원, 200만 원 갑니다. 막연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물론 근거를 대는 게 그거죠. 성장성. 성장성하고 저평가하고는 전혀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가 어찌됐건 대장 아닙니까? 그죠?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70% 가까이 67%가 밀렸어요.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 올 1월까지. 그거를 이제 돌려놓은 건데 여전히 고점 대비 50% 수준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뭐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갖고 있는 뭐 LG화학은 별개 문제예요. LG화학은. 뭐 LG에너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이런 쪽은 그런 거품이 빠질 가능성 제한적이고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쪽은 얼마 전에 4월 말 고점 찍고 50%씩 무너졌었던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군들처럼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어떤 특정적인 회사가 2차 전지에서 성장성이 뛰어나고 어마어마하게 좋다 이렇게 맹신을 하면은 고점에서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는데도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예전에 보면 셀트리온이 무슨 교주 집단이야. 뭐 얼마 전에 그 오늘인가요? 뭐 하여간에 임창용 씨가 공식 뭐 또 사과했나요? 뭐 어떤 입장 표명을 했다 나오는데 자기가 좀 과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임창용 씨가 라더견이 불법 행위하는 그 모임에 가서 뭐 얘는 교주야 뭐 그런 상황이 된다니까 맹신을 하게 돼요. 뭐 신라젠에 이런 애들 15만 원 찍고 10,000 원까지 깨지는데 거래대금 없는데 그걸 끝까지 사라 그래. 왜? 그럼 지가 어디서 알량하게 보고 듣고 온 뭐 보고서 내용 검증도 안 된 그리고 뭐 신문 기사 내용 보도자료 내용 이걸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거인 양 막 떠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펀드멘탈을 가장한 내용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성장성이 있다. 아니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바이오주들 뭐 매출도 없는데 시가총액 8조, 9조, 10조까지만 올라가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매출도 없는데 아직도 적자인데 HLB 같은 애들 전환 물량 계속 발행하고 계속 희석시키죠. 대주 지분 10%뿐이 안 돼. 근데 그런 종목에 음봉 떨어지거나 꼬리 달리면 그것을 정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꿈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욕심이에요, 그거는. 내가 손실 났는데 못 판다, 우기는 거는. 손실이 났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잘라내야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경우도 내일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까지 위험고지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내일 매수할 겁니다. 절대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는 없다니까요. 없는데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한다면 얘가 300만 주 정도, 최소 200만 주 정도, 굉장히 많이 양보한 겁니다. 200만 주 정도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본다. 그 200만 주라는 개념이 지금 그 7일날 거래량이 250만 주, 그 거래량의 80%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자료를 보시면 그 교육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윤정두가 그냥 에이 뭐 윤정두 기분 좋다고 뭐 매수고 기분 나쁘다고 뭐 100만 주만 터줘도 된다 그러고 어느 날은 뭐 에코프로가 좀 오를 것 같으니까 뭐 거래대금도 없는데 이거 매수하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에코프로 오늘 폭등 나오니까 다 자기들이 추천했다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 윤정두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포트폴리오 비중이나 이런 거 다 보여드리면서 근거를 보여드려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써 있단 말이죠. 거래대금의 기준 2천억을 기준 잡는다. 또 시장 상황 고려해서의 기준을 잡는다. 뭐 2020년도에도 2조씩 터졌어요. 그리고 거래대금 많이 터질 때는 뭐 삼성전자 8조씩 터졌습니다. 2021년 1월 11일 날. 보시면은 2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면 10시까지 얼마 60만 주 터지고 양봉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내일 9시 반까지는 거래가 실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40만 주는 터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합으로 출발하면 제한적이겠지만 그게 만약에 갭상승이 나오고 거래가 터져 있는데 음봉이다. 그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장 마감 이후에 200만 주의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장중 기준에 이러한 설정 범위로 들여다본다. 그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종목에 에코프로도 내일 들여다본다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에코프로도 200만 주 터져야 된대. 오늘 170만 주, 180만 주인데 더 터져야 된다, 걔는. 왜? 2조 6천억 터진 애거든요. 200만 주 내일 터져봐야 1조 5천억도 안 돼요, 사실은. 2조 6천억 터지던 애가. 그럼 고점을 향해서 가는데 그 거래대금이 안 터지고 고점을 뚫을 수 있다, 못 뚫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주도 똑같다는 얘기지. 귀가 따갑게 듣고 세뇌가 되고 평일날 매일매일 그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고 계셔야 고점을 놓치지 않고 판다고. 어떨 때? 40만 원을 넘기는데 거래대금 개풀이나 5천억이야. 안 돼, 그러면. 1조를 넘겨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경험이 제한적이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 사실. 그래놓고, 그래놓고 윤정두가 조금 잘하는 것 같으니까 과금을 해놨는데 옆쪽에서는 또 엉뚱한 소리 해. 에코프로 또 갑자기 또 100만 원 간다 얘기해. 고점 당연히 넘긴다고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만약에 내일 음봉 떨어지거나 꼬리 달리면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 응? 에코프로의 이거 한번 볼까요? 뭐 정확한 기준에 뒷부분에도 보겠지만은 에코프로의 기준에 지금 1조 거래대금 터졌잖아요. 178만 주 터지고 이 거래대금 에코프로가 1조 넘긴 게 얼마만인지 아세요? 내가 진짜 그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얻고 다닌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 야 오늘 에코프로 대박 나셨죠? 라고 하면 내가 진짜 인정을 해주겠어. 개뿔 내용 하나도 모르면서 대박 나셨죠? 우리는 바다에서 대박 났어. 이런 거짓말만 한다니까. 에코프로의 거래대금이 마지막 1조 넘긴 게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1조 거래대금 넘긴 거 삼성전자 빼고 없어요. 5월 말에 5월 26일, 5월 30일 날 하이닉스가 1조를 넘깁니다. 그게 거래대금 2위. 1위가 삼성전자. 이 자료에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5월 달 것까지가 5월 말일 것까지가 그리고 4월 27일, 28일 에코프로 4월 27일, 28일 날 에코프로 거래대금 1조 7천억 그리고 2조 2천억이 터져요. 그러면서 18%, 12% 올라와요. 2조 2천억 터진 날 오히려 못 올라갔어요. 왜요? 꼬리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갭상승 이후에. 그러니까 다 그런 거래대금 거래량을 다 알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지금은요. 가격 반발력뿐이 안 되는 거야. 거래대금 1조 가지고 17%, 16% 올라온 거 그 가격 반발력이지. 그게 어떻게 추세의 기준입니까? 그러면 무조건 꺾이냐? 아니라니까. 내일 거래가 1조 5천억, 200만 주 이상 터져주면 돼. 2월 달에 그 폭등이 나왔을 때도 에코프로 BM이 거래되면 1조가 안 나왔어요. 3월 6일부터 나온 거예요. 3월 6일. 응? 3월 6일부터. 3월 달에 1조 넘은 종목이 15종목. 그리고 4월 달에 1조 넘긴 종목이 26종목인데 하이닉스가 4월 4일 날 터진 1조 이상은 그건 블록딜 물량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 이거 옛날 건데? 잠시만요. 5월 사기 자료. 왜냐면 3월 말일 것까지만 있죠. 이거 가장 최근 걸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 자료가 최근에 업이 된 자료인가 보겠습니다. 그래야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믿으실 거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4월 29일이고 4월 달에
더 많아요. 이제 더 많아져요. 4월 4일 날 같은 경우가 하이닉스 1조 넘기죠. 근데 아니라고. 날짜까지 어떻게 저렇게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다 기억할까요? 윤정두가. 그러니까 대단한 거니까 신뢰하시고 쫓아오시라고. 저 에코프로 비행 계속 1, 2위잖아. 거래대금 2조 6천억씩 터졌다고. 그러니까 없죠. 지금 순위에서 이제 막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고. 그러다가 4월 27일 날 1조 7천억 그리고 2조 2천억. 이게 2%가 아니에요. 앞에 일자가 안 보일 뿐이야. 2%가 아니고 2%가 맞나? 올라갔다 쭉 미끄러졌나? 그렇죠. 쭉 올라갔다가 12%까지 올라갔다가 2%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이제 저렇게 형성된 건데 결국은 저기가 고점이 되죠 또. 70만 원대 중후반 후반이 2차 고점. 이번에도 거래대금이 2조 원씩 이렇게 안 터지면 못 올라가요. 거래대금 이자 1조 가지고는. 그럼 지금 이제 이수화학,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인데 전체 교육을 다 아우러서 해드리는 거예요. 스페셜 교육, 프로텍에 관련된 내용도 종목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거래 대금의 중요성과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 최고대박 선생님, 어차피 뭐 필명 딴 데 가서 뭐 바꾸시겠죠.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최고 좋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3개월 못 버팁니다. 깡통 납니다. 다른 방 가서 뭐 프로텍 같은 좀 대박 나셨죠 와 했는데 운 좋게도 아니죠. 우연찮게 30% 들어갔는데 상한가 들어왔어. 이게 수익이지 윤정두 바보 같은 녀석. 그러다가 이제 종목 하나 딱 들어왔는데 이제 하한가 막 맞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뭐. 에이구. 어찌됐건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경우에도 두 번의 VI 발동 그리고 상한가 그리고 시가총액은 550만 주라 그랬어요. 1조를 훌쩍 넘긴 1조 1,500억.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범위 200만 주, 4천억 이상이 터져야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전후에 놓을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그렇게 될 때에는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일 때 기준에서는 가격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퍼센테이지 무시해요. 아유, 오늘 상한가일 땐 못 들어가다 내일은 또 약세팀 또 들어간다. 음봉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3%면은 또 고점 대비 밀렸다고. 그리고 사요 또 눌림목이라고. 그럼 안 돼. 절대. 그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갭상승 나오고 거래 터지고 양봉으로 뻗어 올리면 그때 따라 붙는 거지. 음봉 떨어지는데 눌림목에서 저평가에 사겠다고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케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250% 수익 내시고 뭐 절반 정리하시고 또 나머지 갖고 계신다 하셨는데 추가 수익이 나 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수학 같은 종목 보시면은 인적 분할 이전부터 들여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2월 28일 날 22,550원. 주식수 몇 주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2,800만 주. 그 외우지 마세요. 윤정도 혼자 외울 테니까. 그래 윤정도 또 똘똘하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고 신뢰하시고 유료 가입하시라니까.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이 신문 뒤져보시면 다 나오는 그런 내용 떠드는 데보다는 100배 날걸요, 윤정도가. 거기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44,000원까지 올라가죠. 기억력 좀 좋아 또? 좋을 수밖에 없죠. 주식을 뭐 수십 종목, 수백 종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내가 들어간 종목에 주식수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여기 있는 종목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나 주식수 다 알지.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한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몰라도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1월 3일, 1월 25일, 3월 16일 상한가 갔어요. 주식수요. 1억 9천만 주. 시가총액 1조 5천억일 때 거래대금 1조씩 터지면서 상한가 그 다음날 21%인가요? 그게 3월 16일, 17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수화. 금양 5천만 주가 채 안 됐죠. 4,970만 주, 80만 주. 그런 종목을 전환물량 800만 주를 5,000원 이하에 행사합니다. 그 9만 원까지 땡기면서 다 팔아먹었잖아. 몇 천억을 해먹은 종목이 이게. 관리를 잘했는지 몇 천억 해먹고도 지금 아직까지도 걸리지도 않고 있어. 그러니까 그 배터리 아저씨 그런 정신 나간 애들이 방송 나와서 헛소리 하고 있죠. 불법행위예요. 지난해 했던 거 배터리 아저씨라는 애가 방송 나와서 한 거는요. 그다음에 LNF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 3월 23일까지 또 케미칼이었어요. 이거 퓨처엠인데 7,740만 주. 시가총액 지금 현재 11위. 에코프로 BM이 1억 주가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9,700만 주가 그렇죠. 얘도 30조를 넘겼었고 시가총액 11을 찍었던 애입니다. 전체 시장 시가총액. 4월 20일이 이제 이수학 변동성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 들어가고 나서
재상장된 게 5월 31일. 그때부터 해서 이제 쪼개져서 6천억. 어떻게 돼 있어요? 6월 1일 기준에 시초가가 시초가 대비해서 10% 이상 오르려면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터져야 된다. 지금은요, 1,800만 주만 이렇게 넘게 터졌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수학의 27,000원 상한가가 아니라 상한가인데 그 다음날 어떻게 볼 거야? 예를 들면 24,000원에도 15% 올랐는데도 매수 15%로 올라온 거 어떻게 사냐고 안 사잖아. 그래놓고 그 다음날은 또 산다니까. 27,000원은 또 혹은 26,000원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퍼센테이지는 당일 기준에서는 1조 미만은 최대 15% 거래대금 최상일 땐 20%까지 따라붙는다 그랬잖아요. 이래갖고 얼마까지 올라? 32,000원대까지 올라오네. 32,000원, 33,000원인가 하여간 쭉쭉 올라왔죠. 얘도 내일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는 안 보겠다. 왜? 시가총액이 뭐 아직까지는 1조가 안 되니까. 6천억 원대. 결론적으로 이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2월 달부터 해서 들여다봤고 변동성 매매를 했고 1조 넘을 때도 그때부터 이제 사실상의 문자성이 좀 더 나갔고 그 전에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교육용으로 좀 나갔고 그리고 지금 기준은 이제 이수학이 아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쪽에 1조 1,500억짜리 종목에서 매매 기준을 설정하겠다. 나는 꼭 이수학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좀 반대 의견인데 이게 이제 6월 1일이거든요. 32,450원. 그러니까 고점을 33,500원을 찍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검색기 신호에서 요자하게 20%까지 올라와 있을 때 요자하게 여러분들은 또 편입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탈퇴의 신호, 차익 실현의 신호가 나왔고 그죠? 매직 계산기로는 조금 더 일찍 한 2% 정도, 그러니까 33,000원 전후 정도에서 1차 차익 실현이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6월 7일이 기준이 되는 거죠. 6월 1일, 그리고 뭐 2일, 3일, 2일, 5일 뭐 쭉 있는데 6월 7일 같은 경우 개장 초에 한 4%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개장 초에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이수학 에코프로는 문자가 안 나왔단 말이죠. 종목 검색기는 포착이 됐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수학 이수 스페셜티 거래대금 최상인데 4%씩 변동이네요. 들여다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1조 미만이라 개별 매매입니다. 에코프로가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네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되면 거래대금 1조 넘길 것 같은데요. 물론 뭐 2조 6천억 터지든 더 터져야겠지만 기본적인 변동성 나옵니다. 편입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문자는 안 나갑니다. 왜? 우리 2차전지 50% 비중에서 30%로 또 25%로 줄여놨죠. 차익 실현 잘했고 고점에 늘리기 위해서는 주력주 쪽에서 늘리면 늘렸지 옆에 종목을 확장하지는 않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가 다 2차전지가 또다시 변동이 나오면 그 기준 뭐예요? 거래대금이 터져서 변동이 나오면 거래대금이 터지는 쪽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이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다 오는 걸 왜 줘요? 아니라니까. 이미 개별 매매 기준에 수익들을 내신 상태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두 번째 기준은 가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격을 왜 여러분들 시각에서 기준을 잡아요? 왜 에코프로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니까 더블 났다고? 그 더블 난 게 언제인지 아세요? 2월 달에 더블 났어요. 2월 달에 2주 3주 만에. 그랬더니 20만 원 넘어가니까 쳐다도 안 봐. 우리는요. 이제부터 본격화된 겁니다. 라고 해서 잡아 들어갔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스페타시스의 경우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의 기준으로 해석한다. 다만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린다. 왜? 몇 번 말씀드려요. 시가총액 1조 미만은 우리 기준에서는 개별 매매로 본다. 지금 장에서 원체 좋은 장이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일 기준은 이수 화학이 아닌 이수 뭐죠? 이름도 어려워. 스페셜티 케미칼.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검색기 기준에 떴던 종목 에코프로까지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닛하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별도로 또 녹화를 좀 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포스코 엠텍을 놓고 보는 부분은 2차 전지 전체를 놓고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한번 잘라 놓을게요. 잘라놔서 검색기 기준에 녹화 파일 기준 검색기 쪽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올려놓을 건데, 오늘 기준의 검색기 루닛 포착 가격 대비해서 변동률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시가총액 17조 6천억까지 올라온 에코프로. 에코프로 기준에 종목 검색기 핸드폰으로 보시는 거에서는 5%잖아요. 아니야. PC 버전에서는 4%.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요즘에 우리 그 연구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설명이 좀 어설픈데, 종목 검색기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농담이 아니라 이거 공짜 아니에요. 뭐 한동안 무료로도 일부 드렸는데 굳이 그렇게 들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뭐 종목 검색기 뭐 3개월 써보시고 뭐 혹은 한 달 써보시고 일주일 써보시고, 우린 그거 안 해요. 왜? 그냥 당장 종목이 다 나오는데 무슨 뭐 한 달을 왜 무료로 주고 왜 한 달을 써보시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히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장이 좋을 때는 거래가 터지니까. 거래대금이 뭐 장이 좋다는 표현이, 거래대금이 지금 감소가 많이 돼서 10조 원대 초반인데 그게 다시 18조 원씩 막 이렇게 터지면, 또 코스닥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20조 원씩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종목이 많이 나와요. 나오지 말라 그러면 나오고, 뭐 그냥 건들면 상한가고 막 그래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23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검색기만 따로 빼놓은 거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넘겨드리고, 루닛하고 에코프로, 포스코 엠텍 뭐 이런 종목을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30일 기준에 LG전자가 4%에 떠서 10.83까지. 예? 그죠? 그리고 조금 최근 들어서 좀 밋밋했잖아요. 밋밋하다 보니까 어때요? 종목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밋밋하다 보니까 한농화성 같은 종목이 11%에 17%, 이수페타시스도 뭐 8.9에서 14%좀 제한적으로 형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래대금이 월등하면 건들면 뭐 상한가 진입되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런 장이 오겠느냐 했을 때, 그런 장이 지금 이제 형성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6월 1일 기준에 있어서도 이수화학이 14%에서 24%까지. 6월 1일 날 38,000원에서부터. 그죠? 루닛이 6%에서부터 17%. 벌써 6월 1일 날 이런 변동성의 흐름. 루닛이 89,600원이었네. 오늘 고점 얼마? 118,300원. 나도 종목 검색기 갖고 싶어요. 나도 이거 내 핸드폰에서 보면서 매매하고 싶어요. PC 버전도 드린다니까요. 정회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DB증권 HTS니까 DB증권 HTS, MTS 까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도 이 검색기 수식 주세요 하면 그거 드립니다. 다만 이제 주 거래 증권사로 설정을 하셔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반리튬 같은 종목의 상한가라든가, 포스코 엠텍의 11%, 15%, 오늘 또 8% 추가 폭등 나오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 검색기의 기준 잘 활용하시고 차분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